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2024년 11월의 어느 날,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에서 김영숙 씨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죠.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지민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초록색 상태등이 꺼져 있는 프로필.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8시 44분. 아들, 너가 보고 싶은 날이구나.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그녀는 마치 답장이라도 올 것처럼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마치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일상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본 아들이 좋아하던 과일들, 동네 분식집에서 맡은 떡볶이 냄새, 옛날 앨범을 보다가 발견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카카오톡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죠.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하지만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했어. 내가 항상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라고 하던 게 생각나네. 아침에 산책하다가 보니 벚꽃이 피었더라. 내가 매년 봄이면 나랑 벚꽃놀이 가자고 조르던 게 떠올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구나. 내게 우산 잘 챙기라고 늘 잔소리하던 엄마 생각나니? 이런 일상적인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답장은 오지 않겠지만 마치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상실의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밤늦게, 특히 잠 못 이루는 새벽녘이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널 꼭 안아주고 싶구나. 내가 없는 이 집은 너무 크고 적막하다. 어제 꿈에서 너를 만났어.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나 다녀올게요 라고 하더라. 정말 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이렇게 끝없는 그리움을 담은 메시지들은 허공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아들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는 11월의 끝자락, 김영숙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25분. 날이 추워졌다. 다시 너가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에 서리를 맺히게 하는 계절. 지민이는 특히 이맘때를 좋아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발걸음 소리처럼 들린다며 퇴근길에 일부러 낙엽이 쌓인 길을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엄마, 이 소리 들려요? 마치 누군가가 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라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선명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8시 33분.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되어주렴.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다. 매년 이맘때면 지민이는 어머니와 함께 등산을 가곤 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을 오르며 도시락을 나눠 먹고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그녀의 휴대폰 갤러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민이의 변함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봐야 엄마한테 뭘 챙겨드려야 할지 알 수 있잖아요. 하면서 매일 아침 하늘을 확인하던 아들의 마음을 이제는 그녀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춥다 싶은 날이면 항상 그녀의 가방에 손난로를 몰래 넣어주던 지민이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맑은 날이면 오늘은 하늘이 참 맑구나. 내가 보내준 선물 같아.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잘 챙겨 다니렴. 감기 조심하고. 지민이는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늘 차 안에 여분의 우산을 2개씩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첫눈이 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날이지. 지민이는 첫눈이 오면 어김없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카페에 가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첫눈 기념으로 케이크 먹어요. 라며 좋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 두부를 내가 좋아하던 크기로 썰어서. 지민이는 두부는 반드시 한 입 크기로 썰어달라고 했었습니다. 크게 썰면 국물 맛이 덜 밴다며 투정을 부리곤 했죠. 된장찌개가 끓을 때마다 부엌으로 들어와 국물을 맛보며 엄마, 이번에도 역시 최고예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가 김치도 새로 담갔어. 내가 항상 엄마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조금 덜 맵게 담궜어. 지민이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엄마가 담근 김치만큼은 매워도 항상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가 하며 웃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면 항상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앉아있던 아들. 결국은 맛보기만 하다가 도망가곤 했던 그 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꿈에서 만나자. 어제는 내가 어릴 적 모습으로 나왔더라. 유치원 다닐 때 멜빵 바지 입은 모습. 그때는 내가 널 저렇게 많이 안아줬을 텐데. 꿈속에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입학식 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추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적시곤 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다 모아두시지 말고 버리세요. 하고 투덜거리던 지민이의 말이 떠올라 쓴웃음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민이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내 방 청소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내가 쓰던 다이어리가 나왔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고 있어. 내 글씨체가 참 예쁘구나. 엄마한테 편지 쓴 것도 있네.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책상 서랍 속에서 발견한 다이어리에는 지민이의 꿈과 희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엔 꼭 승진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엄마 환갑에는 꼭 해외여행 모시고 가기 등등. 이루지 못한 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8시 29분, 김영숙 씨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아들,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 오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잘 지내고 있단다. 밥 챙겨 먹고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잠들기 전까지도 휴대폰은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라도 답장이 올 것만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이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8분 후인 오후 8시 47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지만 화면을 켜보니 아들과의 채팅방에 파란색 말풍선이 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도 찌고 운동도 잘하고 있으니 끼니 거르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김영숙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아들과의 채팅방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잠들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팔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답장이 갑자기 이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살도 찌고 운동도 잘하고 있으니 마치 생전에 늘 걱정하던 것처럼 아들이 자신을 안심시키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최고의 엄마였어요라는 말에 그녀는 참았던 흐느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책했었나요?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자주 안아줬어야 했는데,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지민이.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휴대폰 속에 아들이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지민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 미소가 마치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답장이 온 시간이 오후 8시 47분. 낯선 위치에서 보낸 메시지라는 표시. 그리고 메시지의 어투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지민이는 항상 반말을 썼었는데 이 메시지는 존댓말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번호가 바뀐 것을 계속 보고만 있었네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카톡 보내도 될까요? 정말 아들이 그리워서. 미안한 부탁이지만 힘이 날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이 모두 낯선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아들의 답장이 비록 진짜 아들의 답장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민이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 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해졌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김영숙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번호로 알고 보냈던 수백 통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낯선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한 것 같네요. 목소리를 떨며 속삭이듯 읊조렸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세번호의 주인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짧지만 따뜻한 답장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 하나로 그녀의 마음속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나요? 2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세번호 주인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2달 동안 매일같이 들어오는 어머니의 애절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부드럽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세번호 주인인 한민수 씨는 자신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김영숙 씨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준 이 젊은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까지 깊이 고민해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애절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보내시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한민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 암으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도 매일 밤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담은 음성사서함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이 더 잘 이해됐어요. 제가 겪었던 그 시간을 어머님도 지나고 계시구나 싶어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이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한민수 씨는 계속해서 김영숙 씨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따뜻한 이웃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번호를 받고 처음 며칠간 많이 고민했어요. 어머니의 메시지가 너무 애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계속 홀로 외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민수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추억을, 김영숙 씨는 지민이와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은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편하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제가 비록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은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영숙 씨와 세번호의 주인인 한민수 씨는 동네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 김영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카페 안쪽에서 손을 흔드는 청년을 보는 순간 김영숙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키 큰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는데 그의 미소가 너무나도 지민이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키와 체격,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지민이와 비슷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울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지만 둘 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김영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카페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카페 직원들도 이 특별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도 이렇게 키가 크고 따뜻했어요. 김영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수 씨는 그저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그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제 어머니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한다고. 포옹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수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추억을, 김영숙 씨는 지민이와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민이도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마셨어요. 한민수 씨처럼 아메리카노를 좋아했죠. 저도 어머니가 늘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지금도 그 향이 생각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이와 한민수 씨는 같은 대학을 나왔고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으며 심지어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고 맛집 탐방을 즐기며 주말이면 독서를 하는 습관까지. 참,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등산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지민이 형과 자주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영숙 씨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지민이와 마지막으로 등산을 간 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지민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남아있죠. 네, 같이 가요. 우리 지민이가 좋아하던 코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의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그리고 가끔은 김영숙 씨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는 정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우리 지민이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민이 형님도 분명 하늘에서 저희를 보며 흐뭇해 하실 거예요. 김영숙 씨와 한민수 씨의 특별한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어김없이 날아오는 메시지가 두 사람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 우리 민수도 든든한 아침 먹고 출근해야 해. 이제는 슬픔만 담겨 있던 메시지가 아닌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제 김영숙 씨의 식탁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한민수 씨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는 이제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면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앉아있는 모습이 지민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일은 비가 온대.
우산 꼭 챙기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가끔은 지민이가 보고 싶어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한민수라는 특별한 인연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실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위로와 치유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지민이도 분명 이 특별한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민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김명숙 씨는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카카오톡에는 매일 밤 이런 메시지가 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저는 오늘도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를 맛있게 먹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으로 얼마 전 SNS에 공유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으며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으며 이와 같이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거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추억이 되듯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언제나 당신 곁에 삶의 고백입니다.